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송수건의 까치밥이라는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까치밥이에요. 자, 다른 사람을 이제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깨우쳐주는 거고요. 어떤 삶의 시련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겨두어야 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교훈적으로 전달하려는 그런 시입니다. 자, 송수건이라는 사람, 산문의 기대어라는 작품이 유명하죠. 자, 토속어와 남성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민족 재생의 의지를 담은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에서는요, 날짐승에게까지 이제 베푼 인정으로서의 까치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까치밥 첫 번째, 세 가지를 정리할 텐데요. 이 까치밥의 첫 번째 상징적 의미가 이제 여기서 구체화됩니다. 자, 고향인 줄도 모른다. 자, 이 말은요, 고향이라는 거는 우리 어떻습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러한 고장이잖아요. 그 고장이 어떤 고향인 줄 모른다. 이 고향이 모른다는 얘기는요, 이제 배려와 인정,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더불어 사는 그 공간인 줄도 모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고향의 어떤 진정성, 진정한 참된 의미를 모르는 현대인들을 비꼬는, 비판하는 그러한 말이 들어 있습니다. 긴 장대로, 장대. 이제 여기서 이제 철없는 조카 아이들이 나오는데, 이 까치밥을 따르고 막 휘두르는 긴 도구예요. 휘둘러서, 어떤 폭력적인, 아니면 가학적인, 이런 느낌도 들 정도로 이런 단어가 좀 있죠. 휘둘렀다. 그쵸? 이 까치밥을 딴다. 까치밥을 딴다는 얘기는요, 이제, 이 까치밥의 의미는 이제 일단 공존의 가치를 품고 있는 따뜻한 인정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배려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배려와 인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휘둘러서 딴다. 그러니까 뭔가 이 휘둘러의 의미가 좀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공존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인정을 휘둘러서 따는다는 자체가요. 그래서 이 까치밥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늦가을에 감을 수확할 때요, 다 따지 않고 까치 따위의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는 그러한 감을 까치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치감이라고도 바꿔서 표현하는 단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서울 조카들이요. 그랬죠. 이제 그 서울 조카들이라는 것은 이 고향의 어떤 시골 마을과는 좀 대립된 공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청자가 드러나면서 도시에서 자란 이런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배려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없는 이 현대인들을 지금 비유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까치밥을 따지 말라. 자, 말라. 이렇게 단정적이면서 명령형을 썼습니다. 간접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훈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효과가 있어요. 간접 명령이. 그리고 그 현장감, 그라는 건요, 현장감을 보여주는 지시대명사잖아요. 그래서 현재 조카들이 까치밥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 현장임을 좀 강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라는 단어가 있을 때 없을 때의 차이점 한번 견져보시면 좋겠죠. 남도는 이제 경기도 이남 지방인데요. 구체적인 배경이 나오면서 텅 빈 겨울 하늘, 그렇죠? 이 겨울 하늘이 텅 비어 있다는 수식어로 볼 때 어떻습니까? 따뜻한 배려가 없고 삭막하고 공허한 이런 현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까치밥이 있는 그러한 상황과 대조적인 그러한 상황이 제시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빈 겨울 하늘이.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도의 빈 겨울 하늘은 결국 뭡니까? 서울 조카 아이들이 까치밥을 다 따버려서 까치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심이 삭막한 세태를 지금 비유한 겁니다. 그리고 화자는 만일 세상이 그렇게 된다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냐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고요. 인정이 삭막하게 메마른 이 현실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가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또 까치밥이 없다면 허전하죠. 그러한 그 표현을 볼 때 까치밥의 의미를 우회적으로 지금 제시한 겁니다. 즉 뭡니까? 정과 배려가 없으면 이 세상은 정말 삭막하고 허전하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금 드러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분 정확히 판단하셔서요,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다소 까다로운 작품입니다.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라는 것은 세상살이가 정말 어렵다. 삶의 시련을 물살에 비유한 겁니다. 삶의 소용돌이 아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은유법이 쓰였고요. 소용돌이 치고 휩쓸려 배 굶주릴 때도, 그게 뭡니까? 배려하는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까치밥을 남긴 사람들은 자신이 굶주릴 때에도 까치밥을 남긴다는 얘기죠. 우리 가난한 사람이 왜 기부를 많이 하듯이 이렇게 자신이
굶주리면서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중을 오가는 이 날짐승에게도 어떻습니까? 길을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은 따뜻한 뭐다? 등불이다.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 따뜻하고 등불이다. 그러니까 까치밥을 이제 등불로 비유한 표현이고요. 은유법입니다. 은유법. 그래서 배려와 인정을 촉각적인, 감각적인 이미지로 표현했다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언어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할아버지가 등장하는데요. 할아버지께서 타인에 대한 배려로 남기신 집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신 몇 죽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철없는 조카들이여 그랬죠. 그 1, 2행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없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마구 장대를 휘둘렀잖아요. 까치밥을 따려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고향도 고향인 줄 모른다는 측면에서.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자,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식구가 반복되면서 화자의 당부와 기대를 강조하는 장면이고요. 단호한 확고한 의지가 지금 담겨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방 말쿠지에 집신 몇 쭉 걸어놓고, 자, 말쿠지라는 것은 이제 나무 갈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죽이라는 거는 이제 10번이나 10개를 묶어 세는 단위입니다. 단위. 그래서 집신 한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신 10개 정도를 묶어서. 그쵸? 걸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서울 조카 아이들과는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자, 대비되는 인물이 등장했다. 그리고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 집신더러는 외로운 길손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길보시가 되고 나그네에게 그 집신을 베풀었다. 즉 길동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집신이. 그래서 한밤중에 동네 개가 컹컹 짖어 그 집신 짊어지고 아버지께서는 다시 새벽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9행의 날짐승하고 또 15, 17행의 외로운 길손하고 또 17행의 아버지로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까치밥, 즉 따뜻한 이러한 인정과 배려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날짐승이라든가 외로운 길손, 아버지로 어떻습니까? 전부 인정을 베푼 그런 대상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화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연인데요. 자, 머나먼 길, 서러움을 달래줄 등불 같은 까치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까치밥이 세 번째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따뜻한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 까치밥이. 자,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 말은요, 까치밥을 따지 않은 것이 바로 조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고, 또 서러워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표현 있죠. 아까 그 말라라는 보다는 말하라는 것이 훨씬 더 직접 명령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조카들에 대한 애정이 좀 더 강하다는 걸 효과를 들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명령을 사용해서 조카들에 대한 어떤 애정에 담긴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서 떠서, 그렇죠? 겨울 하늘은 따뜻한 인정이 필요한 공간이죠. 삶의 시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여기서 너희는 이제 철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삶의 여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길은. 그래서 까치밥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서울 조카 아이들에게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힘들 때 삶의 길을 비추어주는 그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 이 얘기를 지금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등 따숩게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서리법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자, 이제 여기서 의미가 확장됐는데요. 날짐승에게 따뜻한 등불이었지만 이 부분에서 어때요? 인생의 길을 따뜻하게 비춰줄 등불로 지금 확장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결국 삶의 인정과 배려 그리고 나눔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뭐 학생부 자소서 많이 쓰실 텐데요. 요 배려와 나눔 요 부분이 떠올라서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마음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러한 마음을 지니시길 바랍니다. 자, 빨간 까치밥과 등불, 황색의 집신 이런 것들은 이제 비슷한 따뜻한 색채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따뜻함이라는 이런 촉각적 이미지를 함께 지닌 단어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자, 핵심 정리 가시면 이제 갈래, 자유시, 서정시고 제재는 까치밥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전통적인 우리 문화 속에서 깃들어 있는 뭡니까? 인정과 배려. 키워드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교훈, 향토, 비판, 체험, 명령, 설득적인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표현상 특징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까치 따위의 날짐승이 먹으려고 따지 않고 남겨둔 이 까치밥, 이걸 통해서 어때요? 겨울철 먹이를 찾지 못하는 이 새들이라든가 또 작은 짐승들에게까지 인정을 베푸는 이 고향의 훈훈한 정을 노래한 겁니다. 자, 자신은 신지 않을 집신을 몇 중 남기고 돌아가셨죠. 할아버지가. 이타적인 마음입니다. 남을 위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이고요. 까치밥마저 따려 하는 서울 조카 아이들의 모습을 대비한 겁니다. 그래서 각박한 인생길의 등불 같은 까치밥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결국 그런 마음씨는 어때요? 이 까치밥이 앞으로 먼 길 가는 후손들에게까지 어때요? 따뜻한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고요. 까치밥을 따지 않고 내버려 두는 마음이 결국 뭡니까? 날짐승들을 따숩게 비춰주고 있고, 남을 위해 또 집신을 삼아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마음, 이런 거, 또 외로운 길손이나 할아버지를 등 따숩게 비춰주고 있는 거죠. 자, 인생의 경험 속에 녹아있는 어떤 배려, 체험, 이런 게 이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거, 또 따뜻한 인정, 또 깨달음, 이런 것들 확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깨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자가 나왔죠? 말을 건네는 어도 사용했고요. 시험이 식구가 반복되면서 의미를 강조합니다. 리듬을 만듭니다. 그래서 고양이라는 단어 반복되죠?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이것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명령형 어미를 사용해서요, 화자의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 말라 말아라, 특히 이런 부분. 서울 조카애들이 까치밥이 지닌 따뜻한 등불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자는 그 아이들이 철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까치밥을 따지 말라고 확고하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또 서리법으로서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나오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고요. 또 공간 및 인물의 대비를 통해서 어때요? 까치밥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조카 아이들과 고향 할아버지가 지금 대비되고 있다, 기억하시고요. 또 까치밥의 상징적 의미를 또 구체화하여 전달합니다. 집신 몇 쪽에서 따뜻한 등불이는 까치밥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 반복적 표현을 통해서 또 시적 의미를 강조하죠. 뭐뭐여, 뭐뭐지 말라, 이런 표현들. 그래서 까치밥에 담긴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날짐승에게서 길을 내어주는 집신 몇 쪽 걸어놓고는 서로 유사한 태도거든요. 이 서로 유사한 태도에서 비롯된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날짐승에게 길을 내주는 거, 까치발 남겨주는 행위, 이런 것들. 자신이 힘들지라도 어떻습니까? 다른 생명까지 배려하는 이타적인 마음, 여기서 출발되는 거고요. 집신 몇 쪽 걸어놓던 이 할아버지 행동도 또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를 위한 것이고, 또 새벽에 국경을 넘어야 했던 아버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교훈적인 그런 작품 까치밥을 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요한 시고요. 충분히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정리점검을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내신 시험에서도 제 강의를 통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도움이 받으셨다면요, 구독 안 하시는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